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연 호흡과 발성부터 배워야 되나? 연기를 시작할 때 호흡과 발성부터 배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호흡과 발성을 나중에 배우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호흡과 발성은 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호흡과 발성부터 배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대학에서 한 10년 이상 호흡과 발성 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10년 이상 대학에서 호흡과 발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결론은 호흡과 발성을 1학년 때부터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흡과 발성을 강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이었었는데 왜 그런 거를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하는 건 숨을 쉬고 소리를 내는 거죠. 응애, 응애, 응애. 이게 아마 연기의 출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나이 때까지는, 어느 개월수까지는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숨 쉬고, 울고, 옹알이 하고, 옹알 되고, 응애, 응애 울고, 이게 이제 전부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이런 걸 이제 맨날 보다 보니까 엄마가 내 앞에 와서 엄마 해봐. 엄마, 엄마 하니까 왕.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와 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엔 엄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앞에서 엄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 이제 하다 보니까 엄마라는 발음을 처음 하게 되는 건데, 그 엄마라는 발음을 처음 들을 때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죠. 우리 애기가 말을 했다. 즉 우리가 숨을 쉬고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할 땐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과 발성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호흡과 발성을 배우는 건데, 근데 이게 성인이 된 사람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 철이 든 사람한테 호흡과 발성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 이게 굉장히 잘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처음 배우러 온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역할 연기를 하고 싶고 어떤 장면의 연기를 하고 싶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자 이런 이제 학원을 왔는데, 거기서 호흡과 발성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거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호흡과 발성부터 배우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호흡과 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요한지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기를 배우러 와서 호흡과 발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흡과 발성을 안 알려주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흡과 발성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인이 돼서 숨도 쉴 수 있고 소리도 내고 있고 말도 하고 있는데 굳이 호흡과 발성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연기를 진짜 아예 못하는, 소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화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누군가는 호흡과 발성부터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제 누구나 알긴 아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처음 배울 때 당연히 호흡과 발성부터 배우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호흡과 발성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호흡과 발성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대학에서 1학년 애들을 데리고 호흡과 발성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MT를 갔다 오기도 하고 뭐 OT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후배 상견례도 하고 아니면 선배들 공연 연습 이렇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수면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호흡과 발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누워서 숨 쉬기도 하고 복식호흡 느껴봐라 이런 걸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복식호흡 느껴보라고 누워서 복식호흡 해라 이렇게 이제 시켜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잠자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즉 복식호흡 하려면 내가 이완되어야 되니까 누운 상태에서 뭔가 몸에 힘을 풀고 내가 복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껴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워있어도 몸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몸에 좀 더 힘을 더 빼려면, 더 이완된 상태가 되려면 잠자기 직전 상태처럼 몸에 힘을 빼라. 나는 졸립다. 나른하다. 나는 졸립다. 나는 피곤하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잠들 것 같은 느낌에서 복근의 움직임을 느껴봐라. 제가 이제 이런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잠들 것 같은 느낌으로 복식호흡을 느껴봐야 되는데, 잠들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복식호흡을 잘 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복근이 어떤 변화를 하는지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척이 없죠. 복식호흡 느껴보라고 이제 누워서 숨쉬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예 누워서 이제 잠을 자버리니까. 근데 이 호흡과 발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숨쉬기가 돼야지, 복식호흡이 돼야지 이 복식호흡을 바탕으로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복식호흡을 바탕으로 소리를 내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화술에도 적용하고 연기를 할 때도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이 친구들이 복식호흡을 체득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즉 복식호흡이 어떤 건지 몸에 익혀야 되는 시간에 계속 잠만 자버리니까 이 복식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주가 지난 이후에 우리는 소리 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이지가 않는다라고
된다고 하는 말이죠. 즉 호흡이 되고 복식 호흡이 되고 소리 내는 거를 해야 된다. 소리 내는 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단계라고 한다면 일단 숨 쉬는 거 이제 건너뛰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는 호흡이 되는데 나는 숨쉬기가 되는데 복식 호흡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나 보다. 그러면 그 복식 호흡은 호흡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한 것이고 나는 호흡이 되니까 자야지. 이러고 이제 훈련에 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복식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즉 복식 호흡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자기가 몸으로 어떻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올바른 복식 호흡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식 호흡이 돼야지 열리는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열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화술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복식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열리는 소리가 안 돼요. 올바른 발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올바른 발성이 안 되면 닫히는 소리가 되니까 이 닫히는 소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화술 훈련으로 넘어갔었을 때 현격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호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호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내 잠만 자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교수님들한테 호흡과 발성은 3학년 2학기나 4학년에 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1학년 때 2학기를 하고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때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왜 했었던 거냐면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는 복식호흡의 중요성, 발성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공연만 하다가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쯤 돼서 완전 절망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교수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 발성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호흡이 너무 짧아요. 숨 쉬는 게 안 된대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1학년 때 이 친구들한테 항상 경고를 했었거든요. 너희들 이래놓고 나중에 3학년, 4학년 돼갖고 교수님 발성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내가 주먹으로 때릴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 제가 진짜 교수님이 저 1학년 때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런 바보 같은 선배들이 있어? 나는 선배가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교수님 제가 3학년 2학기가 되고 나니까 정말 그때 그 말이 너무 떠오르면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발성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공연 제작 들어갈 때마다 결국 이제 발성의 문제, 발음의 문제, 화술의 문제, 어미 처리의 문제 막 이런 걸로 이제 깨지니까 감정 표현도 안 되고 막 어깨도 너무 경직돼 있고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제가 단순하게 네가 호흡의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고 발성의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설명을 듣는다고 그 친구가 호흡의 문제나 발성의 문제가 극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몸에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다 보니까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네. 이 공기의 소중함은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물속에 빠지거나 그럴 때,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구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배우한테는 이 호흡과 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거를 1학년, 2학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온 이 친구들은 자기가 연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과 발성은 제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역할 연기를 하고 싶어 하죠. 자기는 연극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햄릿도 하고 싶어 하고, 로미오도 하고 싶어 하고, 줄리엣도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이제 큰 역할들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역할 연기를 해서 굉장히 빛나는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도 듣고 싶고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관객들한테 박수갈채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연극영화를 졸업했으니까 그 마음을 알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1980년대니까 연기를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던 어떤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연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스템, 그 단계를 좀 학생들이 따라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결과, 자기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모습, 관객들이 내 연기에 뻑이 가는 모습 이것만 상상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대한 훈련들이 되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배우가 롱런 할 수 있겠어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배우들은 뭐 이렇게 호흡과 발성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절차 탁마해서 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10여 년 이상 호흡과 발성을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연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저는 무턱대고 호흡과 발성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첫 주에는 호흡과 발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호흡과 발성이 어떤 수업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에는 어떤 과제를 주냐면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기 연습을 해와서 그거를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 연기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하죠. 봐라.
너는 어미 처리가 안 되고, 너는 억양 처리가 안 되고, 너는 끊기가 안 되고, 너는 포즈를 주지 못하고, 넌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고, 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고, 넌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넌 표정이 너무 인위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넌 입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있고, 넌 소리가 닫혀 있고, 넌 발음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과 발성을 하는 것이다. 호흡과 발성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호흡과 발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호흡과 발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과 발성을 하면서 몸풀기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완돼야지 내가 복식 호흡도 할 수 있으니까 몸 푸는 거, 신체를 갖다 이완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이런 것도 하고, 누워서 숨쉬기도 하고, 복식 호흡을 느껴보고, 그리고 소리를 연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끔 해주고, 그리고 열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몇몇 친구는 이거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 꾸준하게 하면서 자기 훈련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건너뛰죠. 근데 결국은 대학 생활은 짧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기본적인 훈련을 했던 학생하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즉, 기본적인 훈련을 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연기가 일취월장하고요.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도외시했던 친구들은 아무리 1학년 때 재능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연기가 별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기를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다? 연기를 기본적인 단계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이런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계별로 강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저의 경우는 대사 발표를 먼저 하게끔 하고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사 발표를 하게끔 하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들, 잘못된 습관들, 뭐 자세가 삐뚤어졌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너무 경직됐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깨 호흡으로 이제 숨을 쉰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턱을 너무 열지 않는다든지, 입을 벌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미를 너무 흐린다든지, 호흡을 너무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발성력이 안 좋다든지, 소리가 닫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발성이 필요하고, 당신은 지금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 복식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복식 호흡이 몸에 익으면 이런 식으로 열린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열린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발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 호흡과 발성이 자연스러워야지 어미 처리까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 어미 처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지 대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대상이 보여야지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는 연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과 발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렇게 연기에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연기를 배울 때 호흡과 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긴 한데, 호흡과 발성이 왜, 얼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요한지, 그리고 호흡과 발성이 화술적인 영역에서, 연기의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의 필요성을, 그것의 중요성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그걸 수용할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체득, 체화, 육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육화됐을 때 내게 되는 거잖아요. 연기는 결국 이제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로 끝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몸에 익혀져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호흡과 발성을 먼저 배워야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배워야 되는가, 호흡과 발성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왜 호흡과 발성이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빨리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연기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좋은 배우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